이 종목은 대체 왜 그랬을까요?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2차 전지 관련주도 체크 들어갈까요? 뭐 반등 나올 때 됐으니까 반등하는 걸까요? 일단 이슈는 뭐 이런 게 잡혀 있습니다. 뭐 미국장 폭등하면서 테슬라 주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서 이것도 이제 연결해서 오르는 거 아닌가라고 이제 뭐 뉴스는 되어 있는데 오늘 웬만한 종목들 다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물론 상승 탄력도는 많이 줄어들긴 했습니다. 대형 배터리 3사들 뭐 일제히 강했고 LG화학, 삼성 SDI 등등해서요. 앞으로도 좀 눈여겨볼 만한 종목인지는 계속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일단 흐름 뭐 오늘 이렇다라는 거 한번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한진칼은 진짜 강하죠. 진짜. 오늘도 물론 시장 올라가니까 덩달아 올라가죠. 그런데 이렇게나 오를 일입니까? 20% 이상의 폭등으로 진행되는 이 종목 81,600원대까지 올랐어요. KCGI가 한진칼 지분을 더 인수를 했다. 이러면서 이제 산자연합의 총 지분 비율은 37.63%. 조원태 회장과 앞서거니 뒷서거니 하면서 뭐 이렇게 막 계속 추격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한진칼, 네, 이 시간을 통해서도 눈여겨보자라는 말씀 많이 드렸는데 이렇게 또 올라온 주가 한번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제주항공 볼게요. 제주항공 뭐 뉴스가 있었잖아요. 주가는 한 6.7% 장중한 때는 그래도 굉장히 강했군요. 이스타항공의 인수가 이제 결정이 됐고 그런데 늘 뭐 M&A 이슈에서 인수를 한 업체 측은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인수를 실컷 잘해놓고 승자의 저주가 곧 도래할지니 큰 돈을 들여서 기업을 인수를 했다라고 하면 그로 인한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거라는 그런 우려입니다. 제주항공에도 그런 얘기들이 스물스물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근데 뭐 반등장과 함께 이렇게 화답하고 있는 제주항공 21,300원 기록이 되고 있고요. 대응 전략 그래도 좀 챙겨보도록 할게요. BTS 관련주들도 보겠습니다. 빌보드 차트에서 싱글 차트 기준인가요? 여기서 뭐 4위에 기록했다고 하죠. K-팝 기준으로는 최고라고 하는데 다른 종목들 좀 보여주세요. 이 종목은 또 내려가네요. 뭐 DPC나 LB세미콘 상승폭을 좀 많이 줄이긴 했네요. 그런데 이슈가 될 때마다 조금 부각이 되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차트 진입에 대한 뉴스가 나오고 있는 것일 거고요. 다 하락으로 반전이 됐군요. 정말 뉴스에 그냥 잠깐 하고 끝나는 것일까요, 이제는? 뭐 이런 부분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봐야 될지. SK하이닉스 볼게요. 오늘 지금 현재 주가는 어떻습니까? 디램 가격의 반등세가 2달 연속 지속이 되고 있어요. 뭐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뭐 세계 경제가 부진할 것이다라는 예측에도 불구하고요. SK하이닉스 상승폭 많이 줄이면서 지금은 강보합 정도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래도 이쯤 되면 가격적으로 메리트 있지 않나라는 뭐 시각도 일부 있긴 합니다. 어떻게 봐야 될지 좀 챙겨보도록 할게요. 위드금융 정태근 팀장과 함께 종목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진칼 얘기 먼저 할까요? 저희가 볼 종목들이 이제 다른 건데요. 그 정태근 팀장은 많이 급등하는 종목 그리고 불확실한 종목, 특히 M&A 같은 이런 이슈에 있는 종목은 안 보는 분위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난주 2월 25일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 웬일로 탑픽으로 이 종목을 주셨던 거죠. 그러면서 왜요? 라고 이제 되물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로부터 주가가 주구장창 가서 무려 지금 최고 수익률이 62%나 잡히고 있습니다. 누적 수익률이요. 만약에 이 방송을 보고 팀장님의 말씀대로 들어갔다라고 하면 정말 주구장창 이제 올라서 정말 이런 시장에서도 막 박수치고 계실 것 같은데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이제는 빠져나와야 할 타이밍인가요? 간단하게? 지금은 나와야죠. 많이 고점이라는 기준을 찾기가 상당히 좀 애매한데 많이 오른 상황에서 변동성이 커지면서 22% 상승한다? 그건 아무래도 고점 신호라 좀 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동안 뭐 다른 종목들의 사례를 들어보게 된다면 예전에 신라젠 같은 경우도 고점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상가 갔거든요. 그 비싼 가격에도. 네네네. 그죠? 네. 그래서 그런 사례를 한번 참고해 보자면은 지금 오늘 21% 오르는 건 아무래도 고점 신호라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욕심 더 이상 부리지 말고 이 정도로는 충분하죠. 시장 대비해서 굉장한 수익률. 네, 이 정도면은 뭐 지금 시장이 이 정도면은 만족해야 되지 않을까요? 요즘에 계속 탑픽으로 가지고 오시는 종목들의 그 흐름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지 상당히 기대가 되고요. 이렇게 부담을 줘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살펴볼 종목은 SK하이닉스 먼저 보도록 할게요. 뭐 반등폭은 미미합니다만
디램 가격의 반등세? 모르겠어요. 이거를 뭐 어느 정도나 이제 신뢰를 해서 어느 정도나 주가에 반영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시각 궁금합니다. 네. 어떤 관점으로 요즘 이 종목 보고 계세요? 다른 거 다 제끼고요. 시장이 이제는 일정 부분 저는 바닥을 잡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요? 네네. 혹시 아까 2주 전인가 3주 전에 제가 삼성전자 말씀드렸잖아요. 네. 말씀드리면서 네네. 그때 당시 그 지수가 2100포인트 60일선에 했고 2120포인트까지 내려갈 거 생각하라고 말씀드린 기억나시죠? 그때 시장 빠졌거든요. 저는 그때 얘기하고 지금은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은 손절한 게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코로나가 문제가 되지만 코로나도 백신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생각해 보니까 금융시장의 백신은 중앙은행이잖아요. 네. 그죠? 그런데 그들이 지금 움직이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으로도 시장은 안심을 할 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시장이 하락한 이유는 불확실성하고 불안감이거든요. 근데 그 불안감에 대해 백신은 중앙에서 액션을 취할 것이다. 네. 여기 아마 백신이 좀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네네. 지금 원달러 환율, 엔달러 환율, 달러와 유로 환율을 보게 되면은 다 달러가 약세로 전환이 됐고요. 그리고 금가격 같은 경우도 이제 더 이상 상승적으로 안 가요. 그리고 지금 오늘 시장이 상승 출발하고 난 다음에 하락을 하는데 잘 생각해보세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틀 동안 어제하고 오늘 기준으로 보게 되면 바닥에서 거의 5% 넘게 올라왔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시장이 많이 하락을 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하락을 한 상태에서 5% 넘게 올라옵니다. 그러면 이걸 유지하고 싶을까요? 빨리 팔고 싶을까요?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팔고 싶어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오늘 변동성 그게 제가 볼 때는 겁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야, 네. 그리고 예전에 작년 8월 달에 1900포인트 살짝 이탈했었거든요. 그때 당시 연기금이 그 부분에서 그 부근에서 저가면서 상당히 많이 했던 상황에서 그 물량만 매도가 나오지 않는다라면은 제가 볼 때는 시장을 이렇게 겁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게 맞을지 안 맞을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지만은 그럼요. 적어도 제가 2주 전에 3주 전에 지금은 삼성전자 말씀드리면서 시장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충분히 경고를 했었고 그거에 반해서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볼 때는 파는 건 적어도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손절하는 건 제가 볼 때는 큰 의미가 없다는 생각합니다. 네. 차라리 만약에 시장같이 하락한 종목이라면은 어차피 시장 올라가면 같이 올라갈 종목이에요. 그러면 그런 기회배용조차 놓치는 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SK 하이닉스의 경우는 네. 팔지 마라의 의견인 거예요? 사라라는 의견인 거예요? 뭐예요? 지금 사야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사셔가지고 그러니까 네. 여기 10만 6천 원까지 갔잖아요. 그래서 그때 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살 수는 없겠죠. 그분들은 버텨야 되는 거고. 지금 오늘 제가 요 종목을 가지고 난 이유는 시장 올라갈 거니까 IT 섹터를 사야 되는데 삼성전자 살까 하이닉스 살까 고민하신 분들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래 그 중에서 저는 하이닉스가 더 많이 오르지 않을까? 더 빠르고 높게. 그래서 하이닉스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참고로 이 종목이 오늘장 탑픽이거든요. SK 하이닉스. 네. 그러면은 뭐 지금 이제 뭐 모아가자라는 뭐 말씀이신 네네. 건가요? 저는 지금 시장이 완전하게 바닥이다라는 네. 생각보다는 지난주 금요일 날 저는 다른 방송 나와서 그 생각했거든요. 지금 어쩌면 2000포인트가 살짝 깨졌을 때 한번 코덱스 레버리지 한번 사보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ETF 같은 경우는 코덱스 레버리지, 펀드 같은 경우는 하나 2.2배 레버리지 펀드라는 게 있거든요. 코덱스 레버리지는 2배지만은 들어가는 비용 때문에 정확하게 말하면 1.83%, 1.86%가 되거든요. 네. 근데 하나 2.2배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비용을 빼고도 2배가 수익이 나요. 그래서 저 같으면은 저는 현금 있으면 현금이 5천만 원 이상, 1억 이상 있으면은 제가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네네. 그럼 저는 그게 지를 것 같아요. 거기다 1억을 다 박을 것 같아요. 저는 2,000포인트 살짝 이탈했을 때.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 그 생각했었어요. 그래요? 근데 지금 그러니까 혼란스럽죠. 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변동성이 큰 거예요. 사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앵커님처럼 겁이 나서 파는 사람도 있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오늘 변동성이 큰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팀장님의 생각은 이제 물론 내일 또 돌아서서 하락이 나올 수는 있겠죠. 네네. 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반등의 기미가 나올 즈음인 것 같다라는 네네. 조심스러운 시각인 거고요. 저는 순수하게 기술적으로 봤을 때 바닥을 잡는 기준이 3가지가 있어요. 네. 변동성 확대, 네네. 갭, 그리고 이격과 벌어지는 그 현상 있잖아요. 네네. 요 3개가 동시에 나타나면 저는 거의 바닥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과거에 바닥이 나타났던 구간에서 한번
차트를 돌려서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은 이 세 가지 현상이 거의 많이 나타났어요. 이격은 벌어졌다는 거는 제가 체크를 못했는데 뭐 그냥 변동성이 컸으니까 그만큼 네네. 이렇게 늘어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지난주 금요일은 아니에요. 어제 기준으로 보더라도 네. 5일선과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거든요. 거기다 아래 꼬리 달리고 지금 화면에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격과 5일선과 이격이 많이 벌어졌거든요. 많이 벌어지고 변동성이라는 건 캔들의 길이가 길어진다는 얘기예요. 길어지고 갭까지 발생이 됐거든요. 그리고 갭이 3번이나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3번 발생되면은 거의 바닥이라 생각을 하고 들어간 경우가 과거에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의한 기억도 제시한 적도 상당히 많았었고, 그래서 저는 다음 주 다시 말씀드리면 다음 주 봐야 되겠지만 적어도 지금은 팔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네네. 물렸다고 하더라도 버티는 자리고 현금이 있으면은 한번 들어가 볼 수 있는 충분한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 좋습니다. 네. 예. 상반된 의견을 또 이렇게 듣고 있는데요. 뭐 어쨌거나 우리 팀장님의 논리에 따라서 네.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충분히 있어 보이고요. 판단은 또 저희 스스로가 또 해야 되니까. 어쨌건 이제 팀장님이 바라보는 시각에서 SK하이닉스는 좋아요. 지금 신규 접근 오케이입니다.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들을 이제 조금씩 짧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제주항공 이슈 있었잖아요. 네네. 정말 뭐 오늘은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데 승자의 저주? 이것도 좀 우려를 해야 되나요? 어떻습니까? 지금은 승자의 저주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LCC니까 저가항공사들 다 적자예요. 그럼 제주항공도 적가고 이스타항공도 적자인데 적자와 적자 합치게 되면 적자가 더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승자의 저주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M&A를 하게 되면서 합병을 하게 되면서 이 두 회사가 합쳐지게 해서 점유율 올라간 거는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잖아요. 일본 노선에 대해서 노재편 운송이 일어나게 되면서 동남아 쪽하고 중국 쪽 노선을 늘렸는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그쪽도 지금 못 가는 상황이에요. 이 문제가 결론적으로 해결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대한항공이라든지 아시아항공뿐만 아니라 저가항공도 그렇게 좋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합병을 해서 점유율이 올라갔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지만은 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글쎄요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제주항공 이렇게 또 살펴보고요. 하나 더 볼게요. 네. 이 다음 것도 뭐 크게 점수를 주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BTS 관련주들 보도록 합니다. 상승폭 다 뭐 반납하고 하락으로 오히려 돌아선 종목들을 많이 보고 왔는데요. 이슈가 나올 때마다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됐지? 라고 보기는 되는 것 같아요. 요거는 두 가지 사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옛날에 싸이 강남스타일하고요. 네. 지금의 그 상어 핑크송 뭐죠? 하여튼 핑크퐁. 핑크퐁인가 네. 그 두 개를 보면 아실 건데 이건 그냥 제가 볼 땐 신드롬이라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BTS로 인해서 만약에 엔터 관련 종목들이 영업이익이 뭐 1,000억대, 2,000억대, 5,000억대 간다. 그럼 당연히 긍정적으로 시그널 주는 게 맞는 거죠. 근데 BTS 같은 경우는 신드롬이라 봐야 되거든요. 유행, 트렌드 그런 측면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게 계속 주가를 이끈다?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한 종목만 지금 차트를 간단히 좀 볼게요. 네. DPC라는 종목을 좀 볼 거. 최근에서 DPC라는 종목이 많이 부각이 돼서 이 종목만 한 종목만 볼 건데 네. 이 종목이 지금 보시면은 날짜를 보게 되면 1월 30일 날 상승했다가 기간 조정 거치고 상승을 가죠. 그리고 나서 지금 조정 거치거든요. 근데 이 차트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나왔었어요. 그게 뭐냐면 애국 테마주거든요. 애국 테마주 같은 모나미를 보시면 차트 거의 똑같아요. 자, 1차 상승 나오고 기간 조정 가죠. 네. 그러면서 2차 상승 나오고 어떻게 되죠? 조정 나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그 차트가 궁금하실 때는 이게 과거 사례를 저는 개인적으로 보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려보고 싶어요. 지금 모나미 차트 보고 DPC 차트 보면 거의 유사하거든요. 그죠? 기간만 차이가 있지 거의 유사해요. 그래서 이런 그 차트 흐름을 한번 참고해 보자면은 제가 볼 땐 DPC라는 종목도 뭐 일단은 BTS 이슈로 인해서 일단은 충분히 주가가 선반영이 됐고 좀 속된 표현을 쓰자면은 뭐 해먹을 만큼 해먹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이 BTS 종목을 접근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나빠요. 네. 의견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충분히 팀장님 입에서 나올 수 있을 만한 네, 뷰였어요. 네. SK 하이닉스를 토픽으로 가지고 오신 거에 한 번 더 눈이 갑니다. 네. 자, 앞으로도 한번 지켜보자고요. 위드금융 정태근 팀장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3월 3일 마감 시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정장에 바닥이 나왔다, 아니면 아직 여전히 신중한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었지만 어찌됐든 오늘 이틀째 반등 흐름이 나오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마감 근처 와서 코스닥 쪽에서 갑작스러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하락 조정이 되면서 0.11% 하락하면서 626선에 마감하면서 마무리됐습니다. 코스피는 0.56% 장중 상승폭을 대거 반납했고요. 2013선에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자, 외국인의 매도 그 끝은 어딜까요?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오늘도 매도가 나타났습니다. 2,425억 원을 순매도했고 오늘은 외국인보다 기관 쪽에서 더 많은 물량을 내놓으면서 5,338억 원을 매물 출회를 했습니다. 대부분 제조업과 전기전자 업종을 집중 매도했다는 점이 특징이었습니다. 반면에 개인은 매수 랠리를 계속 이어오고 있죠. 오늘은 7,325억 원 가까이 사들였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 기관 동반 매도, 개인은 매수였습니다. 외국인은 2,222억 원의 물량을 내놨고 기관은 435억 원의 순매도 우였습니다. 역시 개인만이 나홀로 사자세를 외치면서 2,710억 원 순매수 우였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에서는 오늘도 상승하는 종목이 대다수였습니다. 네이버 보합권 제외하고 일제히 빨간불을 켜면서 마감에 성공을 했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틀째 상승세를 유지했지만 외국인의 매도 흐름이 나오고 있다는 점은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반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57% 기관의 매수를 받고 있습니다. 기관은 매수 속에 장중 50만 원 회복하는 모습 나타났지만 47만 9천 원 선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편차가 있었습니다. 하락장에서도 꾸준히 상승세를 보였던 셀트리온 그룹주 쪽에서 동반 하락하면서 마감을 지었는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3.05% 낙폭을 조금 더 키우면서 63,600원 수준까지 내려왔고요. 반면에 스튜디오 드래곤과 CJ E&M은 동반 상승했습니다. 컨텐츠 관련 종목들의 상승세가 눈여겨졌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은 1% 가까운 상승으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자, 이어서 섹터별 흐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테슬라 주가가 급등하면서 국내 2차 전지주의 투자 심리가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장중 고점 대비 상승폭을 일부 반납하면서 마감지었다는 점도 특징인데요. 대형 종목으로 LG화학과 삼성 SDI는 각각 1에서 2% 올랐고요. 두산솔루스, 두산퓨얼셀, 무림페이퍼 같은 종목들도 상승했습니다. 애플 관련주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생산 라인 가동률이 2분기부터 정상화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면서 국내 부품업체들의 상승세가 확산되는 모습이었는데요. 테슬라 관련주처럼 장 초반 급등세는 연출되지 않았고 옅어지는 모습으로 종가를 형성했죠. 다만 BH가 4.14% 강세를 유지하면서 마무리됐습니다. 18,850원까지 올라왔고 LG디스플레이, 삼성 SDI, 삼성 전기는 보합선에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특징이었네요. 자율주행차 테마주도 활발하게 움직였는데요. 카카오가 사람 없이 스스로 운행할 수 있는 자율주행차를 연내 시범 도입하겠다라고 밝히면서 대표적인 테마주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더 미동은 5.91% 오름세, 인포뱅크, 에스모, NCM, 모비스까지 상승 종목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편 코로나19 관련 종목들은 차익 실현성 매물이 출회되면서 하락으로 전환하거나 그 상승분이 반납이 되는 모습도 연출이 됐지만 여전히 강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신풍제약과 신풍제약 우선주 살펴보도록 할까요? 신풍제약 우선주는 시장이 빠지는 도중에서도 상한가를 유지하면서 마무리하는 데 성공을 했네요. 신풍제약도 20% 가까운 급등이었습니다. 말라리아 치료제가 코로나19 치료제로도 쓰일 수 있다는 희망 섞인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마지막은 한진칼 보도록 하겠습니다. 8일째 상승 랠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8만 원 지켜낸 채 마무리됐고요. 20% 급등세였습니다. 급기야 오늘은 더 밀어붙이는 모습까지 연출되면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자, 이렇게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